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이 악취가 난다고 신고했는데 숨진 지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왕래는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안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구급회가 좀 됐다고 그러더라고. 지자체가 한 달에 한 번 당뇨합병증을 앓는 이 남성을 찾아가 안부를 확인해왔지만 고독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15,000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만 3,378명이 고독사했습니다. 5년 새 40%나 늘어난 겁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은 고령층이 아닌 50, 60대의 중장년층으로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아 남성이 더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50대, 60대가 가장 많았고 알코올 중독, 간경변 이런 것들이 남성에서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생활관리가 잘 안 되고 고독사 사례는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는 부산과 인천, 충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네, 신용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독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 조사인데 어떤 계기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를 예방하려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은 전국의 9개 시도뿐이고 그마저도 고독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인천이나 충남 등은 빠져 있습니다. 이번엔 정부 차원에서 공식 조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 누가 더 취약한지 확인이 된 만큼 내년 1분기까지는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말고도 영국과 일본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부처 등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일정한 주기로 찾아가 안부 정도를 확인하는 식에 그쳤는데요. 이제는 위험도를 나눠서 예를 들면 질병을 앓는 50, 60대 남성과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할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찾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립을 벗어날 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지역사회와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이미 사회 안전망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사회적 지원을 거부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용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주 시내 한 다세대 주택. 지난 16일 홀로 살던 노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고독사한 건 한 달 전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의 말을 들은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A씨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A씨는 독거노인인데다 지병이 있었지만 기초연금 지원 외에 별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센터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콜센터 쪽으로 전화를 주시던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대상자분들을 일일이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2020년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에서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실태와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노인 고독사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고 5년에 한 번 이뤄지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관리는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는데 경찰에서 사망 조사하면서 알아봐야 되는 거라서 통계로는 안 나오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연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3.6배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 독거노인 가구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그제 이곳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독사로 판단했고 숨진 지 열흘 정도 지난 걸로 추정했습니다. 배달된 요구르트가 며칠째 그대로 놓여있자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주민센터에 알렸습니다. 저희 요구르트가 저렇게 안 들어가는데 아저씨가 병원에 계셔서 집에 안 오셨나.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된다고.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지병을 앓고 있어 구청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주민센터가 매달 한 차례 이상 유선과 대면 상담을 진행했고 음식 배달 서비스도 제공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6명에서 저희 거의 1000명 가까운 숫자를 매일 전화하거나 이럴 순 없고 마지막으로 10월 25일 날 정도 저희가 상담하고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건수는 한 해에 3,000건이 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며 통반장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위험군 발굴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갈 길이 멉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와 밀착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의 문제 이런 걸로 실제 촘촘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쓸쓸한 죽음.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촘촘한 협력과 이를 총괄할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혜리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게 중장년층만 추려서 이렇게 생활상을 분석하고 있다고요. 네, 아마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실 겁니다. 만 40세에서 64세까지의 한국인. 출근 준비하거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는 주부들 중에 이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표를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그야말로 40세에서 64세까지에 집중돼 있죠. 20, 30대부터 사람이 적어지고 그 밑으론 아찔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40, 50대가 현재 우리 사회의 허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구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계속 한국을 떠받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 연령대를 통계청이 처음으로 따로 떼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의 경향성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 보는 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시급하다고 본 거죠. 그러네요. 저렇게 따로 떼서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 형태에 좀 벗어난 집들이 많다면서요. 네, 40대에서 60대 초반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은 좀 가족들과 도란도란 그렇죠.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많이 그리잖아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40세에서 64세 사이가 한 명이라도 포함된 집이 다 해서 1,34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세대 유형별로 봤을 때 물론 제일 많은 거는 부부와 미혼 자녀 구성이었지만요. 그 다음은 1인 가구, 아예 세대가 구성되지 않는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1인 가구라고 하면 떠올리는 독거노인이나 2030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5집 중 1집은 독거중년입니다. 이게 60대에 몰려있지도 않습니다. 40대 초반부터 쭉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족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생각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통계청 담당자도 눈에 띄더라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중장년층에서 사람 수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은 형태의 집이 2인 가구, 대체로 부부로 추정되는 2명짜리 가족입니다. 50대 초반부터 이런 집이 급격히 늘기 시작해서요. 50대 후반부터는 가장 흔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어쨌든 성인이 된 자녀는 집을 떠나서 독립하는 게 대세라는 거죠. 부부가 앞으로의 긴 인생을 둘이서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이게 당면한 과제인 집들이 가장 많은 겁니다. 사실 어떤 국가 통계든 1년 사이에는 큰 변화를 보기가 힘든데요. 세대와 가족의 분화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딱 지난 1년 동안만도 독거중년 1인 가구는 크게 늘고 3대가 같이 사는 집은 더욱 많이 줄어드는 빠른 해체가 진행됐습니다. 진짜 1년 사이에 저런 현상이 보였다는 게 좀 주목되네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겠죠? 네. 제가 어제 기사 보다 보니까 진짜 이런 제목 기사들이 많이 보이긴 했어요.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이런 기사가 많던데요. 네,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집이 자가인데 명의는 남편 또는 아내 앞으로만 돼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가족은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대가 넘어도 집을 가진 사람이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건 그냥 개인으로만 따졌을 때의 숫자입니다. 중장년층 유주택 가구의 비중은 64.6%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3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60% 가까이가 이 금액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빚이 늘어난 집이 많습니다. 이 연령대에서 대출을 낸 사람들이 대출 규모 순으로 쭉 한 줄로 선다고 할 때 딱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5,8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데요. 1년 전보다 12%나 늘어난 겁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부동산 열기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유주택자만 따로 추려서 보면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빚 규모가 1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의 평균 소득은 연간 3,890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물가 인상률 수준만큼 소득도 작년보다 5.4%, 재작년보다 5.4% 증가하긴 했지만요. 확실히 50대 초후반부터 소득 있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고령화 시대라지만 은퇴는 빨라지는 현상이 이번 통계에서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중장년층 통계만 따로 내고 있지만요. 앞으로 청년층 그리고 노년층을 각각 따로 떼서 본 자료도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연령대별로도 비교하면 지금의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 기자가 자료 꼼꼼히 보시고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무주택자와 관련된 부분 꼭 잘 짚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족 하면 서너 명이지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거 옛날 사람 티내는 겁니다. 2000년엔 그랬죠. 4인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게 2010년 들면서 1인 가구가 역전을 하더니 이제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7집 중에 2집 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직 힘들고 돈이 없어서 많이 혼자 산다는 건 이건 어느 정도 상식이 됐죠. 그런데 오늘 통계에서 눈길이 가는 연령대는 55에서 64 사이 중년층 1인 가구입니다. 17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어요. 이유가 예전엔 사별, 그러니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자, 최근 통계 2015년 걸 보면 1위가 이혼으로 바뀌었습니다. 35%. 그리고 결혼을 이때까지 아예 안 한 사람도 많이 늘어서 이걸 합치면 중년 1인 가구의 절반이 이혼, 미혼이고요. 10살 어린 45에서 54은 이혼, 미혼 합치면 70%까지 올라갑니다. 요새 둘이 살아 괴롭느니 혼자 외로운 게 낫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혼자 사는 게 어떠냐,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 많이 생겼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성들의 힘이 세지면서 1인 가구가 전 연령대로 퍼지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경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 집을 더 많이 져야 됩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34살 이하는 60%, 중년층도 절반은 월세에 삽니다. 살 집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4인 가구에 맞춰져 있던 여러 시스템도 바뀌고 있습니다. 마트는 지고 편의점이 뜨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것 말고도 변화는 많죠. 살기는 혼자 살지만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로 풀이됩니다. SBS 김범주입니다.